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매매 잘 마치고 토요일 이 시간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힘있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그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 전략도 더 명쾌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을까 저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에논 에너지가 이번 주에 굉장한 오름세를 또 선보였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한번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화요일 날도 상한가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죠. 더불어서 수요일에도 상한가. 쭉쭉쭉 흐름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우상향 만들어가면서 27,000원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엑스트라릿에 대한 투자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역시 한 주간 이 세 자릿수의 변동률을 보이게 되면서요. 쭉쭉 오름세가 집계가 됐었고 목요일장이었죠. 고점 4,870원 선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윗방향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수산화 리튬 공급사 확보 이슈를 품고 있었던 부분인지라 지금 지에논 에너지, EV 첨단 소재 모두 리튬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더라 정리되고요. 이어서 세로닉스 함께 살펴볼까요? 이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이번 일주일 내리 계속 올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오름세 그려졌고 어제 고점 66,600원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살펴볼 종목 엔투텍입니다. 이 종목도 지에논 에너지가 오를 때 함께 같이 올라가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한 주간 거의 한 73.5%가량 움직이면서 큰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그려집니다. 확실히 끝난 것 같았던 2차 전지 아니요. 절대 끝나지 않았던 부분이 또 상승률로 보면 또 그려지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많이 집중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두 위원님의 인사이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임강빈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또한 도와주고 계십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세요. 임강빈 위원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최적의 솔루션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임강빈 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11시 10분경부터 임강빈 위원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한화 갤러리아 우 400% 상승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도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많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 좀 더 체크하면 좋을지 넥스트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등등 다채롭게 내용 챙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먼저 머니왕 1부의 첫 시간 문 열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어느덧 이제 다시 또 쾌청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연님 사실 이제 또 고민 구간이 왔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고민이고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고민인데 그래도 지금 하는 고민이 오히려 더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죠? 지금 하는 고민이 훨씬 낫죠. 그쵸.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안 될 때, 안 될 땐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잘 될 때도 잘 되는 나름대로 힘들죠. 자, 4월 달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4월 달에 핵심은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 정말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95%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정말 최악의 실적을 맛봤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되는 정말 몇 년 만에 1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자, 그런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느냐? 이게 바로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재가 선반영됐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름으로 인해서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또한 같이 올랐죠. 1.27% 올랐는데 이 코스피가 1.27% 오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대략 80% 정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조 7천억 거래대금이 터졌고 하이닉스가 9,500억 정도 1조가 터졌죠. 자, 그렇게 하면서 두 개의 종목이 대략적으로 3조 원대 자금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식시장 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테마 주식들이 잘 못 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졌죠. 아마 오전장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괜찮으셨을 것이고 오후장에 지에넌 에너지가 급등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괜찮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느끼셨겠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 대금을 거의 대부분 빨아먹는 수급 블랙홀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제가 4월 달의 핵심은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 나왔는데 도대체 왜 올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뉴스를 보고 그 뉴스에 의해서 주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식시장은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과 실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같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주가의 기준을 가지고 뉴스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내리막을 꽂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수의 하락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에서 못 올라가고 박스권을 계속 그렸죠.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것들이 이미 이때부터 반영이 된 것들입니다. 제가 고금리 고물 깔 때는 IT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IT보다는 다른 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드렸죠. 자, 삼성전자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4%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예요. 선을 딱 긋겠습니다. 2,500포인트에서 계속 막혀요. 왜 막힐까요? 환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1,31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달러 지수는 분명히 1,200원,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 수준을 보여주는 달러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달은 박스피를 다시 한 번 더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고 지수도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주식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만한 기업이 바로 세로닉스인데 아니 코스닥에는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50만 원을 넘어가는 59만 원. 다음 주 되면은 또 60만 원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죠. 에코프로의 제대로 된 어떤 PER이나
PBR이나 이 자산 가치 그리고 멀티플을 적용했었을 때 적정 가치가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7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이렇게 빨리 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을 텐데, 야, 정말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네,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코프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 에코프로도 잘 갔고 에코프로 BM도 잘 갔는데, 아니 도대체 왜 LNF는 같은 사업하는데 못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언제나 시장이 정답입니다. 언제나 시장이 정답입니다. LNF는 왜 못 갔을까? LNF 대신 세로닉스가 터졌다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LNF의 지분을 보유한 세로닉스는 LNF가 못 가게 되면 대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시장의 픽은 LNF가 아니라 세로닉스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날 임과 함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때 2월 말에 임과 함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날 3월 31일 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세로닉스를 매수를 말씀드렸죠. 이유는 LNF가 신고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LNF가 에코프로 BM이나 또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양극재 사업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잘 가는데 LNF 혼자만 못 갔어요. 세로닉스가 그 두 종목을 따라가는, LNF를 대신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언젠간 LNF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LNF가 이제 올라간다고 한다면 세로닉스는 주가가 이제 선반영을 받은 것이죠. 자, 삼성전자도 악재 선반영을 받은 것이고요. 세로닉스는 LNF의 가치의 선반영을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특히나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세로닉스도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가서 LNF가 뒤늦게 본인의 가치를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두 종목을 더 볼 텐데요. 자, 하나는 또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여전히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참 좋습니다. 지에넌 에너지, 이스라엘의 이 리튬 관련된 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이 상한가를 아주 강하게 들어갔고, 전날에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를 갔었죠. 자, 그리고 아침부터 아주 강하게 22% 갭을 띄우고 상을 들어갔고, 다음날은 점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날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음봉이 죽었다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음봉이 길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 하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정 구간이 이렇게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날, 어제였죠. 어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가 갭을 깨고 저점을 의도적으로 이탈하고 5일선까지 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에 이 종목이 5일선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5일선 지지하게 되면 반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5일선을 지지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죠. 지에넌 에너지가 금요일날 올라갔었던 이유는 여전히 리튬 관련된 주식이 시장에서 살아있는 재료인 것은 맞으나 이 종목 하나가 특징적으로 자금을 또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튬 관련된 주식들은 여전히 에코프로가 잘 가는 상황에서는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지에넌 에너지도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갤러리아 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갤러리아 우선주는 하나솔루션에서 분할 상장된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선주에서 분할 상장된 하나갤러리아 우선주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죠. 이 하나갤러리아 우선주가 인적 분할 전에 시가총액을 1,000억 정도를 딱 맞춰놨습니다. 1,000억 맞추면서 9대 1로 인적 분할할 때 하나갤러리아의 시가총액이 100억이 되는 것이죠. 100억짜리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당연히 한 300억대까지는 시가총액이 불어날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까지 지금 불어난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3,805원의 가격에 대부분 보유를 해서 이 종목을 인적 분할 받고 따상해 상한가 그리고 갭상승까지 가져갔었을 텐데, 인적 분할 전에 하나갤러리아 우선주,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우선주를 거래 정지 전에 매수해서 18,000원대까지 가져오게 되면 내 계좌의 실계좌 수익률이 400%가 찍히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것도 전략이고, 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고 가치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고 스캘핑하는 것도 전략이고 스윙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전략이고 그런데 인적 분할을 활용해서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자, 이런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이 나가죠. 이 노란 톡을 통해서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 장중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주식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 종목들 하나씩 다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부터 2차전지 주름세, 그리고 한화갤러리아, 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해결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받으러 떠나봅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 저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잘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세아 베스틸 지수고요. 네. 매수가와 22,600원에 30%입니다. 22,600원에 30%. 언제 진입하셨어요? 이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 해가지고서 조금씩 하여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조금씩 여러 차례 분할 매수하셔서 22,600원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네네.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딱 봤을 때는 현재 계좌상에서 빨갛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어느 정도로 네네. 목표가 좀 봐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다가는 네옴시티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테슬라의 네. 최고 경영자 그 스페이스X인가 그것도 그쵸.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저 옛날에 네. 상한가도 한번 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들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네. 예, 잘하셨어요. 네네 전에는 제가 저기 좀 더 쌀 때도 샀다가 한번 팔았어요. 아, 재공략하신 거군요. 네, 18,300원에 좀 많이 샀다가 25,100원에 매도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좀 떨어져서 이거 산다 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이것이 좀 중장기로 한번 보고 한번 하는데 매수가와 매도가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이것 좀 한번 임강빈 의원님 여쭤보려고요. 연락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는 재료가 좋죠. 재료가 네.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세아 특수강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자, 그리고 네네. 비상장된 주식인데 세아 차원 특수강을 통해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2월 말이었죠. 2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이 세아 차원 특수강이랑 이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으로 이 공급계약 공시를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간이나 규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엠바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업계에서는 선생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연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당장 그 공급계약이 일어나서 공시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가야지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재료가 좋고 그리고 스틸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래 대금이 아쉬운데 만약 이때
상한가를 간 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좀 튀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거래가 튀었다고 한다면 확률이 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에너지죠. 거래가 정말 많이 터졌었으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는 좀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네네. 이러한 구간대에 있어서는 중장기 네. 투자가 들어가는 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네. 투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으로 하셔도 괜찮죠. 지금 모아가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3,000원, 네, 23,000원에서 22,000원 이 정도 사이가 되면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신 거고, 차트상으로는 뭐 선생님도 다 보실 줄 아시겠지만 이날 상한가를 간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갭을 맞았던 부분도 정확히 지지가 됐고요. 이런 주식은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언제 다시 한 번 더 볼까라는 것인데요. 자, 이 정도 여기가 일단 시세가 났죠.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4월 달까지 좀 지지라인이 구축되면 5월 달에 한 번 더 거래가 튀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 1차적으로 27,500원에 가면 분명히 한번 밀릴 거예요. 밀릴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저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 가게 되면 이 앞에 있었던 매물대는 돌파해서 3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1년도 때 이 주식이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하반기 가게 되면 지금보다 달러도 더 약하게 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이 상승이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스틸이 붙은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3만 원대까지는 하반기까지 중장기를 하신다면 바라보시고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2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겠죠. 2만 원 깨지게 되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많이 감사합니다. 되셨길 바랍니다.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그래도 조금은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세아 베스텔 지주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저희 살펴볼까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8,370원인데 권리 산 게 아니고 한참 됐어요. 아, 오래 보유하고 계셨구나. 네. 어느 정도 그러면 자, 좋습니다. 예. 자, 비중은 10% 맞으시죠? 네네. 예, 도와드릴게요. 성화이텍을 좀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지 않으셨던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보니까 그 확신이 안 드셨을 텐데, 자, 일단 성화이텍 지금 재료가 너무 좋아요. 성화이텍이 어떤 이유로 최근에 올라간지 아세요? 방송 듣고 해서 좀 알긴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죠? 뭐 미국에도 어디도 뭐 공장도 신설하고 또 이거 성화이텍이죠. 자동차 부품들로서 아무튼 자동차 부품. 지금 올라가는 건 자동차 부품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건 배터리입니다. 자, 성화이텍이 배터리. 네네. 배터리. 그러니까 성화이텍을 보유하고 계신 전국의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화이텍은 현대기아 자동차 범퍼레일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자동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원통형 배터리 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아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이전에 20년도, 21년도에 성화이텍이 대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죠. 이때 현대기아 자동차에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엄청 크게 올라갔었고, 그로 인해서 성화이텍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기아차를 추종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대기아차가 21년도, 22년도 조정을 받으니까 성화이텍도 빠졌는데, 자, 이전의 흐름은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로 움직였었던 내용이고, 최근에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움직였었던 이 내용은 네모에서 움직였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여기에 입혀진 겁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죠.
선생님도 그거 아실 거예요. 네네.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엄청 올라가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성화혜택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주식으로서 이 아산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 실사를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화혜택이 해당되는 부분을 좀 부정했습니다. 아니다라고. 근데 보통 그래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 아시죠? 미국에. 네네. 애플이나 테슬라는 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큰 기업들은 작은 성화혜택은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작은 기업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큰 기업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 애플페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력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에서 부인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혜택도 이번에 테슬라에서 실사가 다녀왔다. 원통형 배터리 팩과 관련된 내용으로 테슬라 쪽에 입김이 있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부인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부인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이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 연기금, 투자신탁,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매수 가격이 8,370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본전에 좀 온 상황인데 이 주식이 한 7,5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7,500원 떨어지잖아요. 10%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안 떨어지고 그대로 9,000원 정도에 올라간다?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억하셨죠? 네네. 9,000원 올라가면 매도, 7,500원 떨어지면 10% 추가 매수. 네, 이렇게. 또 떨어지나 이제 겁나고 9,000원 가면은 8,950원이나 8,900원.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꼭 9,000원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아래로 1% 정도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800원도 생각했는데 8,900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맞아요. 9,000원은 또 물량 많고 내 거 책을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또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러셨군요. 예, 좋습니다. 9,000원 라인대 감사합니다. 부분에서는 일부 덜어내는 거 이야기 네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전화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주 네. 주세요, 시청자님. 네. 자주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은 문자로 가볼까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솔트룩스 진짜 오랜만인 것 진짜 같아요. 오랜만이네요. 네. 이게 사실 오랜데도 되게 오랜만인 기분이 드네요. 자, 37,300원에 30%인데 위원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기술을 인정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많은 것들을 심사를 해서 상장시켜주거든요. 상장이 안 된 기업들 중에서 전국에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 또 사장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요, 이 솔트룩스 이 기업, 제가 이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 분명히 상장사들은 정말 대단한 것은 맞는데 우리 주가라고 하는 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테마를 타서 주식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 주식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는 것이죠. 자본금을 조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그 자본금을 통해서 회사의 사이즈를 늘려가게 되고 회사의 사업을 보다 더 확장하게 되고 또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까지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재료들이 시장에 때를 타게 되면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솔트룩스, AI 관련된 주식으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다른 AI 관련 주식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되냐? 바로 셀바스 AI라고 하는 이전에 대장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AI 관련된 주식들의 향방을 느끼시면 되는데 코스닥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간혹가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면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그 시장 상황에 맞아서 트렌드가 돼서 주가가 3배, 5배씩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고점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를 거기서 할까?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주가가 바닥일 때 아무도 안 샀을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누가 유상증자 청약을 해줍니까? 근데 고가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 있는 기업들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 청약을 하게 되죠. 자, 과거에 코로나 관련된 주식으로 한국 BNC라는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종목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라는 주식을 볼게요. 한국 BNC 이전에 코로나 관련된 주식으로 바닥에서요. 10,000원에서 67,000원까지 말 그대로 한 6배, 7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여기서 때렸고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4,000원입니다. 자, 셀바스 AI가 시간의 단일가로 크게 빠졌죠. 왜 빠졌냐? 788억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했습니다. 참 유상증자 타이밍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뼈아픈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솔트룩스가 과연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AI 관련주들 다 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지금은 손절의 타이밍이 조금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용기 있는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대응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전달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기서 종목 상담은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광민 의원께서 언급 주신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에 대한 강조를 그동안 쭉 해주셨고 이 종목이 어제도 10,000원을 돌파하면서 11,18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수익률도 10% 넘어서 쭉쭉쭉 커지고 있는데요. 자, 추세 계속 이어간다 쪽으로 보십니까? 자, 포스코 ICT는 대장이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대장이었죠. 자, 제가 포스코 ICT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포스코 ICT는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같이 보자라는 말씀드렸죠. 10년 만에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포스코 ICT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 3일 날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고 이 종목이 단일가 예고 공시가 있었는데 단일가가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터졌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난주부터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해 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거래가 아주 크게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안내를 드린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거래가 터진 28일 이후에 여기서 매수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하고 또 매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단일가 들어갈 때 제가 10,000원 이하로 매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죠? 이 4월 3일 날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도 10,000원에 이하인데 10,000원 이하 때 단일가에 매수를 하고 나게 되면 이 주식은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에 고점이었던 이 자리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은 일단 11,000원 부근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11,000원 부근대에서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떨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을 연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 연봉으로 봐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겠습니다. 하나, 2012년도요. 2012년도 여기가 2012년의 고점이 9,968원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고점을 넘겨놨습니다.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ICT는 10,0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올해 역사상 최고가 부근인 15,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받고 이번엔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갑니다. 2주 전에 만들었던 윗꼬리를 거의 다 메웠어요, 위원님.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코스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볼 때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급락을 했었던 자리, 갭 자리, 이런 자리들이죠. 작년 6월 달에 이 갭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입니다. 갭 하락이 있고 그리고 큰 음봉으로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 이미 코스닥은 여기가 돌파가 돼놨죠. 그 말은 코스닥 추세가 매우 좋다라는 것이고요.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만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하단으로 22만 원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22만 원 안 깨지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밑에 하단 22만 원 안 깨지면 더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26만 2,500원 돌파했었을 때 27만 원, 28만 원 더 올라갈 수 있죠. 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량을 지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27만 한 5천 원, 28만 원쯤 가게 되면 3분의 1 정도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나눠봤고요. 이제는 새롭게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는지 공략주 들어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 챙겨와 주셨어요? 자, 최근에는 대형 주식들보다 또 어떤 테마주를 형성하는 주식들보다는 포스코 ICT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종목을 잡기 위해선 첫 번째, 저는 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거래가 갱신이 됐는지,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난주에 하나 또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구산업입니다. 제가 거시경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원자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한 10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이구산업이 구리 관련된 주식으로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일단 구리 관련된 주식이지만 이 종목도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내용으로 엮였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음극재 관련된 기업 금요일 날 대주전자재료랑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올랐는데 양극재, 음극재가 뭐야? 양극재는 방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쓰는 것이고요. 차가 움직일 때 플러스, 양극재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 출력, 용량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음극재는 충전할 때 음극재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 충전할 때 음극재로 쓰이는 구리가 최근에는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국채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와 국채금리의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달러 약세 현상은 더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달러 약세는 당연히 원자재 상승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바라봤었을 때 그러한 아주 섹시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역대급 거래를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4월 4일 날 터졌던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날 첫날에 양봉이 그려졌었던 상한가를 갔을 때는 이 상한가가 참 빌빌대는 상한가였어요.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이거 뭐 상한가 많은 것도 제대로 많은 것도 아니고 거래도 많이 없었는데 거래가 갱신이 됐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눌림의 구간대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가격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이구산업과 관련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어떻게 가격 전략 형성해 봐야 할까요? 잠시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포스코 그룹주 또 하나 갤러리아 우 등등등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정말 400% 수익이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3%, 5%, 10% 수익 내는 거 참 중요한데 저는 한 번씩 300%, 400%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드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돼요. 시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우선주 400%. 자, 또한 포스코 그룹주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서 매매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TV 방송에서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시간적 제한 때문에. 하지만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또한 이 종목들 이후의 종목이 또 중요하죠.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혹은 MTNW 검색하시면 되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11시 10분부터 시작하는 무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서의 1등을 차지하시고 더불어서 3월, 정말 이 꽃피는 춘 3월에 베스트 어드바이저로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조은정보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같이 여러분 보물섬으로 떠나는 여행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잠시 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길로 안내해 주실 조은정보 선장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물섬 가야죠. 네? 보물섬 가야죠. 예, 가야죠. 네. 많이 두둑히 들고 가야죠. 예,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이 3월에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기도 하고 또 3월에 딱 그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수익률 프로그램이. 그렇죠. 다시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예. 예. 하여튼 뭐 좀 겹호자라 할까요? 그래도 운 좋게 수익 열전에서 이제 제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제가 3월 달 한 50명 그 어드바이저가 있는 가운데서 제가 최우수 어드바이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도 물론 제 뭐 나름대로 영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투자원들의 계좌 수익입니다. 오늘 제가 무방 그 주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익들을 많이 내셔서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보물속으로 함께 멋지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바람도 간절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또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장 이야기 더 다채롭게 펼쳐보겠는데요. 위원님, 한 주의 시장을 보건대 목요일 날 살짝 이런 느낌이었다가 네. 다시 또 올라오면서 가려는 힘이 좀 있을까? 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빠진 이 수급이 과연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찾는 재미? 늘 어렵지만 어려워요. 네, 위원님과 함께 풀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금요일에 슈팅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래서 왜냐면 목요일 해지주들이 막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어려웠어요.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잘 아시다시피 굿프라이데이에서 미국이 시장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야 이건 뭐 의외로 강한 장인데 지금 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린다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닥은 완전 과열권에 진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지금 시장 흐름이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가는 놈이 가고 그렇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테이션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패션이 갔느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주식이란 모릅니다. 2차 전지 같은 건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2차 전지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에서 대장이죠. 11,000원짜리가 26만 원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바웃 한 25배 상승했거든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에서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양극재, 여기에서 배터리에서 말입니다. 그 양극재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26배 상승했어요. 과거에 정부와 혁명이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지금 카카오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20배 올랐어요. 그때는 뭐냐면 인텔의 정부화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대를 바뀌는 흐름이었는데 20배 올랐는데 이건 26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과열권이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역시 단기 전략이 좋다.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96,000원대 갔을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게 나오면서 그때 1조 8천억 개인 투자분들이 그때 이제 뒤늦게 가담으셔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물론 여러분들 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갈 수도 있지만 신규 진입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망 섹터로 볼 것은 뭐냐면 낙폭 중수형주를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뭘 봐야 할까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 낙폭이 좀 있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해 볼 수 있는 전략 내려주셨고, 여전히 스타카토 유효해 보인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좀 잘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많이 공부를 해볼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강의 시간 통해서 그 전략 해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거 배워볼까요? 아니,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 하나만 보고 왜 과열권인지, 네. 그 다음에 우리 레슨 들어갈까요? 네. 포인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저점 대비 지수가 30% 이상이 올랐어요. 거의 쉼없이 말입니다. 한번 좀 주봉 보실래요? 왜 과열권인지. 양봉 4개를 뽑고 여기 900포인트는 120주선 저항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일간 차트, 그 다음에 또 주봉 차트 다 빨간불 경고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총 많이 큰,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거 우리가 경계 모드로 하는 게 오를 때보다 비행 촉수가 맞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 2분기에는 어떤 우리의 섹터를 노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앞서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1월 달 그 남들이 아니라 그럴 때 낙폭 성장주를 노리시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경계 모드로 가요. 이제 또 새로운 시세를 낼 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역시 반도체하고 OLED,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짧지만 여러분들 반도체만 해도 섹터가 수없이가 많잖아요. 뭐 전공정, 후공정 합쳐서 쫙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 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낼 수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 있어요. 시대라는 게 제가 아까 낙폭 성장주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였죠? 2차 전지를 지금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가 AI, 또 컨텐츠, 이런 것들이 1분기에 엄청난 시세를 줬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저점이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2분기는 어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2분기에는 반도체하고 OLED를 보자.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가야 할 길이고 패러다임을 선도한다. 이게 다 성장적인 특징이죠. 특히 반도체는 뭐냐면 IT의 백미예요. 그래서 챗 GPT가 쏘아올린 모멘텀이다. 이제 뭐 챗 GPT를 지원하려면 엄청나게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CPU에서 GPU, NPU, 그 다음에 HBM 이래가지고 이것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회사들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고, 우리는 이제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와 육성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TSMC, 일본에 유치하려고 일본에서 난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 K칩스법이 한동안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좀 다행히도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에서 360조 원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평택에 60조 원, 용인에 앞으로 20년 동안 뭐 긴 시간은 하지만 300조 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부의 정책 플러스 그러면서 리딩 히터들, 대기업들이 어디에 눈을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 글로벌하게 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완전 어닝 쇼크를 냈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증권가에서 1조만 대라 했는데 보기 좋게 한 96%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D램을 감산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4% 올랐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상 주가는 이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랜저 검정이라 해서 보통 실적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 선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말이에요. 1월달 성장주가 같듯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전략은 사실 삼성전자도 좋아요. 좋은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역시 삼성 그런 전자의 투자 후광 효과를 받는 소부장 업체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제 OLED입니다. OLED는 결국 이제 뭐냐면 디스플레이의 끝판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면 보는 디스플레이, LCD에서 LED, 그 다음에 OLED, 아몰레드 이런 식으로 다 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드도 좋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명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OLED가 해내고 있죠. 그래서 TV에서 그동안 이제 OLED의 큰 대형이 이제 TV를 갔는데 아이폰을 채택한다고 그러고, 그래 여러분들 이제 그 차를 타시면 모빌리티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요즘 인스트루먼트 판넬에 화면도 좋고 또 거기에 뭐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OLED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앞으로 고고파 대형화 트렌드가 가고 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반도체 300조 그 투자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에서 OLED에 4조 1천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결국 이에서 소부장, 예를 들어서 OLED를 만들려면 그 유기물질이 들어가요. 그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유기물질 그런 거, 또 뭐 장비 쪽도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래서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가 6대 그 첨단 산업 거기에 26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죠. 시스템 반도체 340조 원, 미래차, 바로 전기차 뭐 그런 것도 되겠죠. 모빌리티 95조 원, 디스플레이 OLED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투자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미 시장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면 역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모빌리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야 될 것은 반도체가 OLED를 보시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또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우리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반도체에서 소부장에서 가온칩스 잘 아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는 가온칩스를 봤을 때 야 이거다. ARM 그런 거 뭐 삼성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회사는 펀더멘탈을 봐도 무조건 3만 원 갈 종목이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하우스라 해서 우리가 반도체 설계에서 파운드리 공장으로 넘어갈 때 그 공정을 최적화하는 그거 하는 회사가 바로 가온칩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173% 올랐는데 선행해서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스테메라에서 이제 그 장비에서 뭐냐면 오염하고
습도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방문할 땐 항상 다 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오염 습도를 제거하는 게 시스템인데 이것도 저쯤에서 한 뭐 160% 정도 올랐죠. 전혀 몰랐을 때 주가는 이렇게 뭘 거죠? 바로 희망의 그 벽을 타고 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2의 탁기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프리커스하고 포토마스 케이스 거기다가 또 OLED 유기물질까지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저점에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어제 좀 많이 오른 게 키 맞추기 상승이 하나 머티리얼즈다. 실리콘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한번 눌리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쓰는 OLED 유기물질에서 바로 덕산 네오룩스가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 시세 흐름은 썩 좋지 않은데 터닝 포인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대주전자재료 형광체하고 아몰레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어제 좀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 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은 상징적인 의미의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고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 다 매물을 해 놓으셨다가 눌림에서 공략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설명드렸네요. 이렇게 2분기 어떤 부분 봐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하는지 살펴봤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종목으로 넘어가서 황금 맥점에 포착된 종목들 과연 한 주간에 어떤 또 상승의 곡선을 그리게 됐는지 종목 보면서 저희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강했는지도 함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하나씩 좀 볼까요? 주식 투자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제가 투트랙자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선점하자. 이게 이제 길게 승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회자됐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그런 기술적인 맥점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주식은 딱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비용하고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기술적 분석에서 저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기술적 분석에서 저점에서 맥점에서 어떻게 포착이 됐고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BM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이럴 때 저는 절대 높게 매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눌렸을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까지 몇 프로나 상승했냐? 한 14% 정도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13%.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 BM도 카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양, 음양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했고, 여기서 지금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 역시 좋았죠? 두 번째, 이제 비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오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피부용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피부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꼭 소모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모품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캐시카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자리를 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그 유명한 우리 양양음. 그게 뭘까요? 넘버 5. 그 상위 5%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넘버 5. 이거 볼까요? 도지어야 되는데. 네. 이거 봐요. 딱 여기서 쌍둥이 패턴 나고 양양음이죠. 하루 눌리면서 그다음부터 17%나 급등했어요. 17%까지 상승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바이오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 노란 톡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 그 다음에 노란 톡, 여기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CRO 기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나 유한여행 다 대행하는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노란 톡을 통해서 이렇게 양양 또 나오네요.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안 봐도 그건 비디오입니다. 이때 올라오면, 바이오 인프라가 왜 올랐지? 라고 아주 그 분석하는데 분주합니다.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자를 잘 노리셔야 되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한 29%나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 그린 파워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음선 다음에
살짝 이게 도질한 십자형인데 이때부터 한 22%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인벤트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러분께 다 똑같이 노란톡에서 또는 아침 선물버터를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나오네요. 양양음. 이것도 몇 프로 급등 나오죠? 예, 다 저점이었죠? 예, 이것도 20% 급등이 나왔고, 또 이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녹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자회사가 TRS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어요. 전구체. 그래서 이것은 양음양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31% 정도 수익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히트로에서 여러분 많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회자가 됐잖아요. 자, 참 되게 편하죠. 히트로 관련된 세 종목에 표착이 됐는데 첫 번째 유니온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상한가까지 갔죠. 예,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포착해서 잡으셔야지 상한가 같다고 뭐 상한가 하면서 뒤늦게 따라가면은 이것도 낭패를 보신단 말이에요. 저점 매수가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촌인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도 양양음이네요. 되게 신기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세노텍도 결국 히트로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이것은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유수연 밑꼬리 패턴에서 이것도 당일치로 13%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공업의 자동차 부품인데요. 이것도 뭐예요? 양양음이죠. 바로 어제 하루에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 돼요. 어제 하루에 몇 프로 올랐냐면 13%가 올랐고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계열에서 에코프로 H는 있습니다. 친환경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보실래요? 저는 에코프로 같은 거 아까 에코프로에 저점 잡았지만 많이 올랐을 때 회전일 때는 안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5이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 HN인데 잠깐만요. 이게 잘못 나왔네요. 자, 에코프로 HN 쌍둥이 패턴 이것도 9%였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어제 같은 양에서 그냥 느긋하게 여유 있게 9%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맥점 부분 좀 살펴보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수익화 전략을 취하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위원님의 보다 생생한 라이브 강의로 더 집중도 있게 황금 맥점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우리 한 번 매수하면 정말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의 에코프로처럼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하지만 사실 그 대응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맥점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 맥점에 있어서 위원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위원님, 네. 참 그 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종목을 잡는 게 사실 꿈이긴 한데 사실 확률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 앵커님. 네. 아까 이슈화되는 그 종목들이 있죠. 우리 앵커님. 그걸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포착하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착해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여론몰이 쏠리면 상황을 극복하라. 이미 시장에서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들이 아는 그런 재료는 신선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뒤늦게 가담하면 낭패를 보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선점하는 게 뭘까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지금 여러분께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100% 끝까지 수익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는 뭐냐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심화학습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저게 몇 점이었구나.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좀 오늘 시간이 좀 제한됐으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박 종목 바로 지에논 에너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종목을 우리가 함께 공략한 건 아닙니다.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이미 1월 달 질비하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쌈지 엔터부터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백 프로 난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잡을 수는 없죠. 근데 최근 와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지에논 에너지인데 바로 어느 때일까요? 1월 12일 날입니다. 이럴 때 이평선의 밀집부터 이렇게 해서 382%가 올랐어요. 여기에서 지금 매수한다고요? 이건 아니죠.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는 매도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황매기는 저점에서 포착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저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스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잡느냐. 역시 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 700% 그런 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 걸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1월 달 언제 잡혔냐면 1월 12일 날 잡혔습니다. 그럼 1월 12일 날 어디쯤 될까요? 바로 양양 패턴 이 근처쯤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160%가 상승했어요. 특징이 있죠. 절대 높게 잡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저점에서 보실까요? 이것도 이렇게 음양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죠. 이렇게 오래 시간이어서 쭉 쇼팅 나오는 거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꿈비 같은 거.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선 공략을 잘하셔야 내 계좌 수익이 나요. 음선하고 양선의 차이점 뭐냐? 음선은요, 주가가 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남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음선 잡아야 되냐고요? 아니죠. 기업 내용을 보셔야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저출산 대책 수혜주들이 한동안 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유아용, 아동용 고급 가구라든가 매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어디서 잡느냐? 새롭게 새내기주, 신규 상장주, 음봉 3개 나올 때 포착해서 이것도 137%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어느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립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아까 2000년대 말씀드린 것도 지금 보유자들 계속 수익 극대화하시는데 새롭게 신규 진입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역시 저점 매수가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달에 제가 여기서 포착해서 엄청난 319% 수익 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도 포착된 게 어디냐면 2월 달 바로 여기입니다. 이 쌍둥이 패턴 도지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112%나 올랐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났으니까 얘기합니다. 오늘 무방도 기대해 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다 그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쌈지엔터 놓치신 분, 그 다음에 특히 나노 신소재를 놓치신 분들은 꼭 이 종목 함께 하십시다. 저는 이 종목 기본 50에서 배봅니다.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저 믿고 하십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제이유예요. 제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CNT 도전제. 여기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고 나노 신소재가 제가 4만 원 또 16만 원까지 갔다 그랬죠. 저는 새로운 종목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이 종목 9분을 공략해서 1년 넘어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뒷배를 보자. 뭘 보자 그랬죠? 대기업. 여러분 이 회사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한 거 모르셨죠? 열심히 어디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해서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무방, 그다음에 노란톡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수익 함께 공유하실 분은 오늘 무방 꼭 함께 하십시다. 이것은 왜냐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이 잘못되고 수익을 안 주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수익 내시면 축하드리고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외국인들 쓸어 담는 거 보셨죠?
이런 종목 하나 하게 되면요. 그냥 몇백 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을 확실하게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이제는 제2의 반도체 차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요것도 바이오에서 제일 큰 시세를 많이 했어요. 바이오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빅파마들 그런 걸 또 하시려면 차라리 그런 걸 하시고 직원 몇 명 놓고 맨날 공시 터트려서 하면서 뭐 대표이사가 치킨 파티나 하고 그런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 중에 뭘까요? 셀리버리입니다. 제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제 네이처셀 저는 그 3대 누구누구 여기서는 방송 안 드리지만 조심해야 될 그런 회사들입니다. 네이처셀 하악금하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를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나가면, 그 다음에 나노팀이 있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 2차 전지, 이제 배터리가 잘못하면 폭발하잖아요. 뭐 때문에 할까요? 과일 때문이에요. 그것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재를 하는 게 바로 나노팀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점에 잡아서 역시 좋은 수익을 냈다. 3월 13일 날 최근 비교적 최근 거죠. 여기서 잡아서 이것도 한 57%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TFE 같은 건 뭐냐. TFE. 이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예. TFE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음선 이렇게 4개 나오고 3개부터 포착이 되죠. 이것도 한 61%나 올랐어요. TFE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제가 시간상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에코앤드림이 있어요. 에코앤드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매연 저감 장치, 디젤,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대체 에너지 개발하고 그런 모멘트로 이것도 올랐거든요. 어느 때 잡혔느냐. 양양은 패턴. 예, 이럴 때 음선에서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에서 70%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윤성 FNC. 이게 바로 2차 전지, 예,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보실래요? 양음량에서 이것도 한 76%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고체 이슈에서 오른 이것도 뭐냐면은 바로 이수화학이 있습니다. 이수화학도 보시게 되면 이럴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한 다음에 누르면서 양음량 패턴 이러면서 여기서 크게 안 빠지거든요. 여기서 한 66% 정도나 예,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녹스가 있는데 종목 연구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예, 이녹스 그냥 스키핑 할까요? 예, 이녹스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회사가 TRS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TLS 여기에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석경 AT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 회사는 뭐냐면 좀 생소하시죠? 뭐 고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전고체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언제냐면은 바로 양양음. 이게 수입에서 풍차 돌리기 패턴이에요. 이럴 때 노려가지고 한 64%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동 인베스트가 있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도 가만 보실까요? 이거 한번 공부하실래요? 2번에 제 포착이 되거든요. 오호. 이게 뭘까요?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그러니까 주식이 어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맥점 자리만 남들한테 톡톡톡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익 열전 2달 동안 이건 실전 매매에 가깝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1등한 배경은 물론 운도 있었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한 종목 상한가 가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꾸준하게 저점, 맥점을 공략해서 여러분 실전 매매하고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보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양양 패턴, 저점에서 이평선, 이게 수익을 드릴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동 인베스트.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하이드로 리튬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참 쉽죠? 이제 귀가 좀 따갑죠? 뭘까요? 센스 있으면 딱 아실 겁니다. 뭘까요? 그 유명한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 역전된 망치의 도지까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공략하면 거의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이린도 110%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펨토론이 있거든요. 펨토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처음 잡았을 때 123%, 최근 잡은 게 바로 3월 29일 날이에요. 또 나오네요. 양양음. 여러분, 아셨습니까? 상위 5% 성공 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 백점 전략 넘버5가 이제 검증이 되시죠.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계좌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시장 상황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술적 맥점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에이스로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화인 서킷가 있습니다. 화인 서킷을 보실래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께 이것도 저점, 이거 똑같이 노란 투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고, 역시 저점 아니었나요? 양양음. 그리고 뭘 보셔야죠? 본질 가치를 보셔야죠. 자, 어디 25,500원 했던 이런 종목이 반토막 나서 실적이 얼마냐면 실적 한번 보실래요? 실적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영업이익이 52억이에요. 자본금이 11억이에요. 자본금 11억짜리가 영업이익이 52억 나오는데 그다음 주가가 반토막인데 그때 매수 안 해요? 이것도 노랗게 똑같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침 선물 보따리라든가 75%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아직도 저는 밸류에이션 대비는 지금 아직도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런 종목도 한번 주봉 보실까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매우 커요. 내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죠? 우리 화순에이크님 뭘까요 이게? 양양 도지죠. 그러니까 높게 사지 마시고 이럴 때 요즘 EPS 저항이니까 물론 음선 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꾸준히 관심에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저는 이 종목 한 2만 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찾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관심거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진짜 대박들의 종목이 뭐냐면 바로 루닛입니다. 자, 이걸 보셔야죠. 자,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의료하는 것도 이제 뭐 원격 진료도 되고 그것도 가야 될 그 패러다임이에요. 막 하도 의사들 그 기득권 때문에 그렇지만 가야 되는 패러다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이제 의료도 판독하고 어떤 병을 엑스레이 판독한다 할 때도 뭘 AI가 해줘요.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처방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루닛 인사이트. 예, 암을 진단하고 루닛 스코프, 알을 처방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한 300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도 받았거든요. 이런 데서 노리는 거죠. 이게 접목이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께 저점에서 177% 올랐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좀 과열 징후가 있으니 가지고 계시면 너무 여기서 눈높이 조금 낮추시고 아까 말씀 2차 전지라다 이런 테마들은 좀 일부 수익 실현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위원님,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남들이 안 볼 때 이제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아까 OLED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무방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좀 색다르게 많이 내린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새내 개의 상장주에서 바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예,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격 전략, 매매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무방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방송으로 바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시간 12시 여러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물섬 어떤 준비하고 가면 될까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세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 결국은 내 계좌 수익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뭐 주식 3대 천왕 우리 머니투데이 제작 방송팀에서 저를 좀 그 영예를 안겨주셨고요. 그다음에 실전 수익에서 수익 일전 1등, 그다음에 3월 베스트 어드바이저,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진짜 계좌 수익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뿌라오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내면 저점을 잡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보물섬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까 그렇지 안타까운 게 어떤 잘못된 선택과 매매 습관으로 그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계좌 힘드신 분들 오늘 무방 꼭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12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꼭 숙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와 주세요.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3월의 베스트 그리고 수익 열전 프로그램의 수익률 1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